네, 오늘 장맛비가 지나가고 날이 개면서 굉장히 날씨가 좋더라고요. 나도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는데요. 오늘 미세먼지와 황사를 제거해주는 이 장맛빛 같은 남자 함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백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저희 정현 씨 말대로 어제까지만 해도 무섭게 퍼붓던 장맛비가 이제 주춤하면서 무더위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밑에 남부지방에서는 계속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계속 변화하는 날씨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소식들이 갈린 상반된 모습들을 가진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장마, 그리고 태풍, 그리고 무더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종료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무더위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가 있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도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처음 출연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변곡점 그리고 하락기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되는 말씀을 제가 드려왔는데요. 제 일관된 말씀을 듣고서 미리부터 반응하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가 있었겠고요. 약간 늦게 반응하신 분들께서는 지금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어진 1시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고 다가오는 휴가철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한 만큼 오늘 또 김남현 팀장과 함께 하시면서 고민 상담 시원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제가 한 주간의 컨디션에 대해서 전세가 위주로 해서 한번 차트를 뽑아왔습니다. 전체 서울시의 전세가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반응을 하면서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강남권의 전세가입니다. 이 전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한 걸음 조금 빨리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 얘기는 다름 아닌 입주 충격에 대한 얘기인데요. 입주 충격이라는 것은 돈의 양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전세가라는 것은요. 지금 보이는 이런 차트대로 계속해서 오르는 시기를 거치다가 어느 정도 입주 예정 물량이 다가오는 시점에 와서는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굉장히 바닥을 치던 시점에서는 본래의 전세가율, 즉 매매가랑 전세가 사이의 그 비율을 쫓아가는 과정에서는 매스컴에서 이런 보도들을 하죠. 전세가가 폭등을 한다. 서민들의 실제 주거 형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전세가를 잡아야 된다. 이와 같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즉 일관성 없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라는 것은 매매가의 선행 신호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곤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요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적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내 이쿼티, 내 재산만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내가 사는 집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등저당, 즉 부채를 끌어안고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요. 아니면 전세가라는 약간의 일종의 사채죠. 무이자 사채로 보이는 전세가를 끌어안고서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 주택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두 양쪽에서 전부 다 증가하는 모습이 전세가에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2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이 매매가 자체가 폭등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전세가가 이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2년이라는 전세 기간 동안 1억이라는 전세가가 빠지게 되면 1년에 약 5천만 원의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 달로 따지게 되면 거의 월 400 정도의 고정 비용이 전세가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반드시 매매 시장에 앞서서 전세 시장에서도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주간의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뉴스도 제가 몇 주째 계속해서 죄송스럽지만 부정적인 뉴스들만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인 경제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형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미국 뉴스부터 보시면 법인세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국 내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으로 법인세를 실제적인 부담액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이 가고 있죠. 그래서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정책으로 발표를 했던 게 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어느 정도는 등져가면서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관적인 정책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로 보이는 것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무지개가 되겠죠. 국제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글로벌 기업들을 그 자국 내에 유치를 해서 기업 활동을 계속해서 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송도, 용산, 청라, 영종 같은 국제도시는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 추세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신흥국들, 우리나라도 포함된 그러한 신흥국들에서는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막기 위해서 따라가는 추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갭을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가 결정이 되겠지만요. 전체 추세는 미국의 기준금리 연내 인상에 따라서 미국의 영국, 캐나다, 그리고 신흥국은 위기 공포가 나오고 있다. 즉 전체 시장에 풀려있던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줄어드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다만 이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보시기보다는요. 유동성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기울기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요.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발표됐다. 그래서 2년간 임대등록 부진 때는 강제 조치하겠다. 임대시장에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가겠다. 이 정책을 가지고 뭐 공산주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견됐던 얘기입니다. 당근을 먼저 준 다음에 채찍질 나죠. 그래서 4년짜리 임대주택에서 8년짜리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에 계속해서 당근을 주겠다는 정책을 유도를 했지만 그 실적이 미미하면 채찍질도 불사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분양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률 60%일 때 청약을 받아서 분양을 하겠다. 즉 어느 정도의 영향력, 자본력을 가진 대형 시공사가 아니면 사실상 공급에 참여하기가 힘들고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본력과 책임을 질 능력이 되지 않는 시공사는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앞으로 발생할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미분양 공포가 수도권과 서울까지도 확산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브리핑과 뉴스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